여기는 핫하고 재미있고 클린한 채널 청정구역입니다. 점프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장 추모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가 덧없이 사라짐을 비유하는 말, 현재 김선호 씨를 보고 잊자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그는 2020년 10월 17일에 첫 방송을 한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로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1년 10월 17일 마지막 방송을 한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를 통해 일약 스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약 스타로 등극한 바로 그 순간 전 여친의 충격적인 폭로로 끝없는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2010년 10월 17일부터 2011년 10월 17일까지 정확히 딱 1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김선호 씨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스타의 자리에 오르며 너무나 달콤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은 너무나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선호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거냐? 김선호가 불법이라도 저질렀냐? 연예인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 등등. 김선호 씨를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어쩌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말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김현호 씨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폭로된 그의 놀라운 사생활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청정구역에서는 김선호 씨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와 더불어 최근에 재조명되고 있는 과거 그의 충격적인 발언들을 청포도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 한때 김선호 씨를 응원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폭로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포도 분들 오늘도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청정구역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선호 씨는 연예계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속합니다. 계속 연극판에서 활동하다가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드라마 김과장에서 데뷔를 한 것도 그렇고 데뷔 후 3년 뒤인 35살에야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로 비로소 라이징 스타가 된 것도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 라이징 스타라고 말해서 그렇지. 그는 스타트업과 당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을 통해 그야말로 신드롬급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인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스타트업 첫 방송 전날 62만 명에서 시작해서 2달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더불어부의 웹 생방송 시청자 수가 무려 80만 명을 넘어서며 그 인기를 제대로 실감케 하였는데요. 참고로 생방송 80만 명을 기록한 시청자 수는 웬만한 인기 아이돌도 넘기 힘든 수치입니다. 스타트업의 평균 시청률이 고작 4%에서 5% 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드라마에서 김선호 씨는 배수진한벽 씨에 이어 서부주연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의 신드롬급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타트업에서 김선호만 살아남았다라는 말까지 생겼을까요? 게다가 훗날 스타트업은 넷플릭스에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으며 김선호 씨의 팬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넓혀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갯마을 차차차라는 작품을 만나며 높은 인기에 날개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갯마을 차차차 홍주식 역은 김선호 씨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고 36살의 그는 소위 에이스급이라고 불리는 톱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의 파급 효과 또한 엄청났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1위를 차지하는가 하면 넷플릭스의 전 세계 톱10 프로그램에서도 7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드라마에서 가장 매력있는 역할을 맡은 주인공 김선호 씨는 당연히 자연스레 차세대 한류 스타까지 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 방영 후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이제는 무려 730만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논란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의 팔로워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실로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방증인데요. 그 후는 광고 블루칩으로 등극하여 10개가 넘는 광고를 찍었고 수많은 광고사들이 그와 컨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드라마, 영화 등등 여러 곳에서 러브콜이 들어왔으며 주인공으로 출연을 확정한 작품만 3작품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의 몸값 또한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김선우 씨는 35살부터 시작해서 36살까지 가파른 인기 상승 곡선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인기의 정점에 올랐고, 정점에 오른 순간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순식간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매체들은 그를 빠르게 선별해 나갔고, 이제 김선우 씨는 출연료 2배에 달하는 광고 계약 위약금과 더불어 출연을 확정지은 작품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참고로 그의 광고 출연료는 연 4억에서 5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선우 씨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단 1년 만에 일어났으니 어찌 일장춘몽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의 수많은 팬들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며 그에게 열광하였던 많은 시청자들은 왜 이렇게나 매몰차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사생활 문제라기보다는 김선우 씨를 향한 대중들의 배신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를 통해 만들어진 그의 이미지, 그리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 많은 팬들을 매료시켰던 김선우 씨의 실제 매력은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한 여자의 폭로에는 그의 실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었고, 사랑을 했던 한 여자에게 저질렀던 그의 행동과 말들은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드라마 종영을 한 그날의 폭로 글을 남겼겠습니까? 그 글은 실제 모습과 철저히 다르게 너무나 포장된 김선우 씨를 보면서 더 큰 상처를 입은 한 여자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대중들은 폭로글 속에서 한 여자의 한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그녀의 감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간에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지던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당사자인 김선 씨도 모든 것을 인정한 마당에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들 김선우 씨가 한 여자에게 저지른 만행들이 어떤 일이 될까요? 그 만행들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과거 그의 문제의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급기야 한 팬의 폭로도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년 12월 연극 배우로 활동할 당시 김선우 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관한 질문을 받은 그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장난꾸러기였다. 학원 두고 제가 망하게 했다. 그때는 과외가 불법이었던 때라 미술학원에서 과외를 했는데 수업하기 싫어서 선생님 못 나오게 문을 막아 선생님이 2층에서 뛰어내리신 적이 있었다. 맞기 싫어서 회초리를 다른 집 지붕에 던지기도 했다. 나중에는 걸렸다. 회초리 30개가 다른 집 지붕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도 많이 맞아서 여기 불법 과외하는데요 라고 결국 제가 신고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청포도 분들은 그의 인터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그럼 한 팬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영국 배우 시절부터 김선호 씨를 좋아한 한진 팬이 과거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된 이유를 밝혀 최근 논란과 맞물려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서히 탈덕했던 이유에는 메인도프 지금보다 20로 더 나가는 시절이었던 저녁밥 뭐 먹을까요? 물어보고 살살 안 찌는 것 먹어요 라고 하십니다.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이 갈 때마다 그의 생각이 나서 착잡해서 탈덕한 영상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얄팍했다는 증거가 왔네이마니즉슨 과거 지금보다 20살이 찐한 팬은 김선우 씨에게 저녁을 뭘 먹을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그는 팬을 바라보며 살 안 찌는 거 먹으라는 황당한 답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팬은 당시 김선우 씨의 실제 음성이 담긴 해당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팬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말을 듣고도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팬의 말이 너무나 마음 아프네요. 본인이 직접 다닌 불법 과외를 이야기하며 나중에는 두 곳이나 망하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무명 때 그를 보러 와준 고마운 팬에게마저 큰 상처를 줬던 그의 발언 굳이 이번 폭로 글이 아니더라도 그의 실제 인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폭로가 아니었어도 그를 둘러싼 인성 논란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 번쯤은 불거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아무튼 김선호 씨가 부디 지금까지의 본인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럼 청정구역은 감에도 다양한 취재로 찾아오겠습니다. 청포도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기까지.